안녕하세요. 파이팁입니다. 오늘은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사토시 코인인데요. 제가 이제 저번 영상 때 좀 이렇게 사토시 코인, 코어 코인이죠. 코어 코인을 조금 단점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또 우리 이제 분들이 많이 좀 실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메인넷이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문제를 좀 여러 가지로 해서 이야기 좀 했는데 아무래도 좀 비관적인 이야기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가뜩이나 지금 메인넷이 언제 나올 줄 모르는 마당에 내가 거기서 더욱더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좀 장점 위주로 메인넷이 이제 좋은 장점 위주로 조금 다시 영상을 찍어볼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점보다 메인넷의 좀 장점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사토시 코인 메인넷 장점이라 하기보다는 같은 쪽인데, 이제, 메인넷 오기 전에, 뭐, 좋은 소식이라 할게요. 메인넷 오기 좋은 소식. 최근 들어, 이렇게, 우리 이제 공식 트윗이 있잖아요? 우리 공식 트윗이 있습니다. 공식 트윗은 이제 큰 핵심만 한 번씩 올려요. 한 번씩 있잖아요. 공식 트윗을 뭐, 한 달에 한두 개밖에 안 올라오지만, 그거를 이제 처음에 트윗이 나왔을 때부터 해서 전부 다 한번 훑어보세요. 생각보다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코어 코인이 가는 맥을 짚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는 거 단편적인 한 개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때까지 올렸던 거 한번 싹 다 한번 보게 되면 코어 코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한번 쭉 다 훑어보게 되면은 그냥 메인넷이 가까웠다는 거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오늘 장점 이야기 하기로 했으니까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자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헤비급 해시 파워를 헤비급으로 갖고 있는 뭐 채굴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트윗을 올리는 거죠. 우리 코어코인 트윗에다 자기도 트윗을 리트윗이나 그 트윗을 올리는 겁니다. 올렸을 때 뭐라고 올리느냐면 그 트윗 내용이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지금 이 방송에서 이제 그게 쫓겨나게 올리는 핸드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못 올리지만 트윗에서 이제 증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제 채굴자들이겠죠. 우리 코어코인 트윗에다가 비트코인은 몇 년 전부터 수익 타당성이 좋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왜 그러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등락폭이 컸잖아요. 이제 5만 달러 갔을 때는 좋았죠. 5만 달러 넘어가고 이럴 때는 좋았죠. 8천만 원 가까이 간 적이 있잖아요. 6만 달러도 갔네, 그때는. 어쨌든, 그때는 너무 좋은 시절이고. 근데 이제 그 전 시절 때 있잖아요. 또 팍 떨어진 시절이 있었잖아요. 2018년도 뭐 이렇게 뭐 150만 원 시절이 있고, 그 다음 300만 원 시절이 한번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300만 원 시절이 얼마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개 샀던 선배님이 있거든요. 이제 1000만 원 갖고 비트코인 3개 사가지고 문가놓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300만 원 시절도 그렇게 옛날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등락폭이 왜 굉장히 컸는데 그때는 좀 좋았겠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수익성이 타당성이 안 맞는 거죠. 뭐냐면 비트코인이 원가가 4,500만 원이랍니다. 채굴자 입장에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전기세가 4,5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지금 전기세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천만 원대니까 아예 타당성이 안 맞죠. 근데 지금 이제 견디는 시절이겠죠. 견디는 시절이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 지갑 이동을 보면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갑 이동을 보게 되면은 8천만 원 올랐을 때도 지갑 이동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양의 90% 이상은 아예 이동이 없다는 거죠. 5% 미만만 그렇게 움직였는데도 비트코인 값이 그렇게 많이 움직였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8천만 원까지도 팔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더 오를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90% 이상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2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지금 15,000달러 벽도 부쉈잖아요. 저 다시 16,000달러입니다. 올라가 또 16,000달러 됐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당연히 팔지 않겠죠. 근데 이제 채굴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라 이제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견딜 수 있는 뭐 자기네도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입에 뭐 풀칠을 해야 살 거 아닙니까? 이 벽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트위터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밑에다 뭐라 댓글 다냐면 코어를 기대한다고 댓글을 다는 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제 코어 트에서 올라와갖고 우리 코어 재단 쪽에 트에서 올라와가지고 코어를 기대한다. 코어가 희망이다. 이런 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제 코어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좋은 소식이고,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넘어올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아, 비트코인이 어떻게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 이제 그 사토시 코인 메인넷은 비트코인 메인넷에다가 같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기술이야?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우리 코인을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오픈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소스가 다 공개돼 가지고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거기다 업데이트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원하면은 그런 거 뭐 경위서 무슨 희망서 같은 거 올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거기서 몇 년 동안 심사숙고해 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 뭐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럼 내가 비트코인 단점 같은 거를 여러 가지 만들고 BIT인가 이렇게 비트코인 업데이트하는 서버가 있어요. 거기 영어 번역기 돌려가지고 막 그 양식에 맞춰갖고 내가 파이TV 내가 그 비트코인 단점을 고쳐주십시오 올리잖아. 그럼 그게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비트코인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야, 채굴량 너무 작다 좀 올리도 이거 좀 안 먹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픈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도 이제 오픈소스가 다 어느 정도 공급되어 있지만 지금은 메인넷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그 코어 재단에서 결정하는 거죠. 테스트넷에는 아직 안전하게 중앙 집권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단계는. 근데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다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인넷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된 거죠.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우리 코어 코인에 사토시 코인에 이제 이렇게 관심이 많다. 그러고 이제 트윗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는 이제 어디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럴 거 아니야, 파이팅. 그러니까 이건 이제 트윗에 보면은 그러니까 만트에서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그게 다음에 꼭 이렇게 영상 자료, 증거 자료 올려달라 그러면 따로 한번 이 증거 자료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이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 우리 메인넷 자꾸 메인넷 하면 이제 파이코인 메인넷이랑 그 다음에 뭐 이더 메인넷이랑 그 솔라라나 그 다음에 카르다노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메인넷이랑 물론 다 메인넷이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메인넷이 다 있는 거 독립된 메인넷이 다 있죠. 내가 독립적인 메인넷이 있는 게 한 10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저번 그런 말을 한번 했죠. 그런 영상도 있고 그만큼 독립적인 메인넷을 만들기 힘든데 우리도 이제 독립적인 메인넷이 나오는데 우리 메인넷은 차원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주인이 없는 메인넷을 세계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먼저 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주인 없는 메인넷이 나오는 겁니다. 주인 없는 메인넷. 그러니까 완전한 탈중화 메인넷이죠. 그게 비트코인이 먼저 했고요. 그 이후로 그 어떤 코인도 탈중화된 메인넷은 아직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더도 비탈린이 주인이고 우리 파이코인도 니콜라스님이 주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 다 주인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인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주인에 따라서 결정이 나니까 그 흥망성쇠가 이거 우리는 니콜라스님에 따라서 파이코인 결정이 흥망성쇠 결정이 나는 거고 이더는 비탈린 때문에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인넷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안전한 주인 없는 메인넷으로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게 되면은 그대로 끝이에요. 시스템 아웃이죠. 종료예요, 종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지금 오픈 이후로 단 한 번도 공격에 못 뚫었잖아요. 그래 비트코인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내가 급하게 뺏겠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더가 내가 이더 싫어한다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이더 옹호연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더가 비트코인 급하게 뺏기다 보니까 그 해킹 당해갖고 뚫혀버렸어요. 매니시 뚫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출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던 2013년도 개발하고 2년 개발하고 2015년도에 런칭하고 제네시스 코인은 좀 더 이따 나왔을 겁니다. 아마 제네시스 코인은.
그렇게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뚫혔어요. 이더가 뚫혀버렸지. 해킹 당해갖고 메인넷이 뚫혀버렸다니까요. 박살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잖아요. 원래 맨날 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그러면 부탈린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이더 클래식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이 망한 건 이더 클래식이다. 우리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놓겠다 해갖고 이더를 다시 출시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맨넷은 그게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코어 코인 사토시 코인은 출시해가지고 맨넷이 딱 놓았는데 뚫혔잖아요. 그럼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완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만드는 사토시 나카모토도 처음에 보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은 이야기 있을 거 아니에요. 출시했을 때, 그 다음에 뭐 FCI가 공격 들어온다. 그 다음에 해킹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해커들이 부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저거 뭔데 저거. 지 혼자서 뭐 독립적인 카페 만들자고 하는데 웃기도 안 하면서 해커 입장에는 재밌을 놀잇감일까요? 뚫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뚫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 역시도 지도 그쪽에 해커들만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보안은 자기 혼자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안 작업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만드는 사토시한테 연락하면 맨날 보안 작업하고 있다. 이는 매일만 초반에 돌았다고 그럽니다. 맨날 밤낮으로 보안 작업하고 있다. 자기는 약간 공대생 입장 그런 쪽에 더 밝은 것 같다. 글 적는 거는 별로 재능이 없다. 이런 댓글이랍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있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일로만 전달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익명성이 보장된 메일로만 다 주고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사람이다, 10사람이다 그런 거죠. 어쨌든 뭐 무슨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하는 거냐면 맨넷이 좀 노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막 놓아가지고 뭐 이더처럼 뚫혀버리면 부탈린 죄송합니다 하고 또 다른 이더 만들게요 하잖아요. 그러면 뭐 루나도 뚫히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하나 만들잖아요. 우리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코인 뚫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또 만들 수 있어요.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 시스템에 보안 작업을 다시 하고 새로 내도 돌아간다는 말인데 우리 사토시 코인은 그러면 끝이라는 이야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맨넷이 놓았다는 거는 이제는 주인 없이 혼자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세상이 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날이었죠. 12월 10일 날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0년 12월 10일 날 모든 로그아웃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쪽에서 마지막 댓글을 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공식성 자체에서는 글을 남긴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다는 사람한테 나 언제 사토시 나카모토 연락된 적 있다. 이까지는 됐죠. 근데 공식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진 날짜는 12월 12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토시 코인도 12월 12일 날 출시하고 채굴 마감도 12월 12일 날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짜가 비트코인이 탈중화된 날짜가 12월 12일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에 벽세하고 제네시스 코인 만들고 이때까지만 해도 주인이 있었잖아. 탈중화 코인은 맞는데 어쨌든 그때는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까지 사라지는 케이스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메인넷이 놓으면 이제 공식적인 뭐 주인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완벽하게 빠져노는 탈중화 코인이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넷이 좀 심각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보안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보안을 한 번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보안은 끝난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덱스 거래소 이야기를 하잖아요. 덱스 거래소라는 거, 그러니까 탈중화 거래소. 그럼 거래소도 탈중화 거래소로 연결까지 시켜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알려진 유명한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유명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유니스왑 있죠. 유니스왑도 있고 팬케이스왑 이것도 그 탈중화 거래소예요. 덱스 거래소예요.
우리가 좀 유니스왑 해주잖아요. 이게 세계 1, 2위잖아. 뭐 팬케이크 스왑하고 유니스왑이 1, 2등이잖아. 얘네들이 이제 그 탈중앙 코인이에요. 탈중앙. 얘네들 주인이 없어요. 얘네들도 주인이 없고 유저끼리 그 스왑 해가지고 스테이킹 이자 받아먹는 걸로 먹고 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 좀 전망이 좋다. 코인이 좀 전망이 좋다. 그럼 내가 저 전망 좋은 거를 내가 사가지고 스테이킹 걸어줄게. 그럼 유동성이 발견되는 거죠. 누가 투자해가지고 그 돈을 유동성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그 대가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코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탈중앙화 코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덱스 거래소인데, 그럼 덱스 거래소는, 덱스 거래소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블록체인이 이거 깰 수 없어요, 역시. 덱스 거래소 깰 수 없어요. 근데 수많은 해커들이 덱스 거래소를 깨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쉽게 블록체인이라고 다 안 깨지는 건 아닙니다. 깰 수도 있어요. 이더가 깨졌잖아요.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반인데 깨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더가 안 깨지겠지만, 그러니까 덱스 거래소도 보안을 더 철저히 가고 블록체인 기술이 더 좋아야지만 안 깨지겠죠. 근데 계속해서 덱스 거래소를 뭐 누가 해커들이 깨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뭐냐면 주인 없는 덱스 거래소도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거는 뭐다? 섀도우 스왑과 아이스크림 스왑.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코어 재단에서 이건 우리 거다. 우리 자매 거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다.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두 개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거래소가 아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섀도우 스왑하고 아이스크림 스왑 말고 딱 하나 더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있는데 코인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 보안 회사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보안까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보안 검열하는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안을 계속 잡아가는 프로그램. 그까지가 세 가지만 코어 재단에서 우리랑 연결된 자매다, 자매. 우리가 인정한 자매 사이트다 해가지고, 사이트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거다. 세 개만 인정했습니다. 어쨌든, 덱스 거래소까지도 이렇게 거의 만들고, 그 다음에 메인만 놓고 빠지게 되면은, 완전하게 이제 탈중앙 코인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덱스 거래소까지도 하고 이 정도까지 진전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슬슬 12월 12일이 가장 그 메인넷이 놓은 시점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죠. 또 그때 나와 주는 게 그럼 12월 12일에 저번 말했듯이 이제 막 12월 11일 땡 되면 이제 다음날 우리나라 오전 9시쯤 되거든요. 다음날 오전 9시입니다. 땡 되고 미국 시간으로 12월 12일 땡 되고 우리는 다음날 오전 9시니까 근데 이제 12월 10일 오후 12시 12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2시간 뒤가 되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가면. 그러면 13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제 끝나는 시간 말해줬잖아요. 그 뭐죠? 그러니까 딱 계산해 보면은 10만 5천 블럭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0만 5천 블럭이 13일 오후 저녁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충 저는 이제 13일 저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댓글에 또 뭐 이상한다는데 그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러니까 그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신빙성이 있는 걸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땅 이렇게 되고 되겠습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그럼 우리나라 시간은 다음날 오전 9시고 지금은 이제 오전 뭐 12시 12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12시간 구니까 뭐 계산해 보면 13일 저녁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10만 5천 블록으로 계산해 보니까 13일 저녁 늦게 떨어져요. 10만 5천 블록으로. 그래서 13일 오후 저녁 늦게 아마 채굴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안 하는 사람이, 내가 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카톡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 좋아 보여서, 이렇게, 이제, 코 재단이, 본거지가 어디다, 아이슬란드 뭐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거 참 발견하고 노력하는 게 좀 좋게 봤다고 이야기 했는데, 또 당사자는 또 나를 또 엄청 깠더라고 보니까 참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래 저는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토시 재단이 어디 있다, 회사가 어디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회사 사진
올렸다는 게 이제 자기 생각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나는 이제 믿지 않겠다고 한 거고 믿지 않는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찾는 노력이 가상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 카톡 또 안 합니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짜증나가지고. 어쨌든 저도 이거 쓸데없는 말 했네요. 쓸데없는 말 했네요. 쓸데없는 윤수합도 이야기했고 그다음 이제 개인 지갑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개인 지갑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지갑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메타마스크가 개인 지갑입니다. 개인 지갑입니다.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 지갑이죠. 개인 지갑이죠.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건 내 거 아닙니다. 거래소에 있는 건 내 거 아닌데 메타마스크 있는 건 내 겁니다. 내가 메타마스크 지갑 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터지더라도 메타마스크 그 비밀 문구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해내면 언제든지 메타마스크 들어가 다시 내 지갑 다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메타마스크 비밀 문구는 또 다르게 차원이 좀 달라. 짧아요. 안 길어요. 별로 안 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비밀 구조는 굉장히 그 비트코인 비밀 구조라고 우리 파이콘 비밀 구조라 영어 24개인가 25개인가 그렇거든. 네. 비트코인은 우리 파이콘이 훨씬 더 길고 비트코인은 내가 알기로는 16개인가 18개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도 그거 깨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 비밀 구조를 길면 길수록 깨는 게 불가능한데 우리 파이콘 비밀 구조리 24개인가 25개죠.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비밀 구조리 많으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아예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그 태초에 눌러갖고 빅뱅 시절 넘어가는 시절을 넣거든요. 그 숫자 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7승인데 10의 47승이라 놓은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10의 47승이면요. 빅뱅 이전까지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 깨는 확률이 10의 47승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더 기반도 되고 비트 기반도 근데 이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메타마스크 지갑을 쓸 수 있을 걸로 보여주고 이미 메타마스크로 연습을 시켜놨죠. 그래서 메타마스크가 중요한데 메타마스크는 이제 악성 코드 하나만 잘못 걸리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메타마스크를 뚫기 위해서 엄청나게 해커들이 많이 노력해요. 특히 큰 코인들이 최초로 놓게 되면 가장 잘하는 짓이 일단은 메타마스크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메타마스크가 자기 개인 지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타마스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거래소가 안전할 것 같아요. 메타마스크가 당연히 메타마스크가 더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옮길 건데 그러면 이 옮길 타임 때 우르르 옮기겠죠. 메인넷이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메인넷이 놓으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우리가 우르르 옮길 거예요. 그러면 해커들은 코어 코인 이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해커들이 딱 좋을 때 요때 메타마스크에 악성 코드 딱 넣어놔가지고 자기한테 올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만들게 되면 그 많은 코어 코인이 다 집게 되는 원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건너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한 3일 동안 접속 안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원래 이제 런칭되고 이걸 남들보다 좀 더 늦게 하는 거죠. 초반에 빨리 접속해가지고 빨리 맨넷 떼가지고 빨리 메타마스크에 보내야지 이 짓을 처음에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 타임 때 메타마스크의 소스에 뭐냐면 메타마스크를 사칭하다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 지갑이 생각보다 많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유저 중에 좀 지갑이 100만 개 좀 넘는 15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체 사토시콘 유저 중에 메타마스크 지갑 갖고 있는 사람은 150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작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메인넷이 되게 되면은 그럼 메인넷이 됐다는 게 이제 돈 된다는 게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은 약간 불안했고 그다음에 파이코인은 그냥 성공이 확정이 된 코인입니다. 파이코인은 성공이 확정이 된 코인이고 사토시 코인에 메인넷이 넣어야지만 성공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메인넷이 넣으면 성공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타마스크 지갑을 옮길 거란 말이에요. 요때 뭐냐면 새로운 메타마스크 지갑에 가입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들 거 아니에요. 요때가 최고로 악성 코드 넣기가 좋을 것 같죠. 그때 넣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메타마스크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막 띄울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어 코인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들이 이제 분리될 때 메타마스크를 예를 들어 블로그라든지 블로그도 있죠. 네이버 블로그나 어디가 이제 메타마스크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코어 코인을 찾을 수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됩니다 하면서 메타마스크 설치 링크 딱 이렇게 걸잖아요. 그 링크가 뭐겠어요? 악성 코드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 생각.
그렇게 많이 써먹을 거야. 사기꾼 같으면 제일 좋은 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타고 들어가면 메타마스크 설치가 돼요. 왜? 실제로 메타마스크 설치가 다 되는 코드로 다 해놨어요. 근데 단지 뭐다? 그거랑 지가 같이 쓸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넣어놨을 뿐이죠. 근데 똑같이 이모니 코드 받고 비밀 코드도 받고 메타마스크 똑같이 설치되는데 뭐다?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누구다? 해커가 갖고 있겠죠. 왜? 코드만 볼 수 있으면 되니까 지금. 그쵸? 그것도 만들면 얘가 이제 사토시 코인이 그 메타마스크에 많이 넣을 때까지만 기다리겠죠? 많이 들어왔죠? 그럼 비밀 구조를 그걸로 자기한테 옮겨버리고 이 개인 지갑이니까요. 어떻게 끝이에요?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개인 지갑이라서. 그러니까 옮겨가면 끝이라니까요. 그래갖고 덱스 거래소로 보내버리고 거기서 세탁해가지고 다시 메타로 넘어오면 완전한 세탁이 되는 거잖아. 덱스 거래소가 약간 돈 세탁이 될 수 있는 곳이랍니다. 탈중화 코인이니까 거기 넣었다 빼버리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메인넷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메타마스크 넘어가고 요 시절 때 악성 코드 때문에 분명히 털릴 확률이 많다. 그럼 요거 벗어나는 길이 가장 좋은 거는 좀 늦게 해라. 만약에 진짜 메인넷이 나온다고 해서 런칭되고 그러면 메타마스크 설치를 늦게 해라는 뜻입니다. 이제 됐죠? 메타마스크 설치를 늦게 하고 절대로 메타마스크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메타마스크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다 악성 코드라고 난 보여줍니다. 절대로 링크 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가 직접 크롬 기반으로 됩니다. 크롬 기반이 좋습니다. 크롬 기반으로 되고 크롬을 떼어가지고 크롬 내에서 메타마스크 검색해가지고 메타마스크에서 자기가 직접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핸드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직접 검색해서 직접 설치해야 됩니다. 절대로 링크 타고 들어가지고 메타마스크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많이 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코어코인 지금 하나 최고라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지금 시절에는 가면 해시 값이 변동이 심해가지고 자꾸 해시 값이 올라가 자꾸 내가 캐는 속도가 어제보다 내일보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자꾸 채굴량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파이코인은 채굴량 좀 늘었잖아요. 아, 늘었나? 어쨌든 줄어드는 이 마당인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불안한 그 메타마스크 지갑 말고 뭐 없냐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90%는 다 개인 지갑을 보관합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은 메타마스크 지갑 보관할까? 비트는 메타마스크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메타마스크는 이더 기반이라 호환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메타하고 비트하고 호환이 잘 안 돼요. 물론 중간에 호환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수압 같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가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도 아니고 이상한 마크가 하나 있어요. 색깔이 다른 비트코인 마크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메타마스크에 넣을 수는 있는데 약간 보안 자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도 비트코인 해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메타마스크 지갑에 넣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넣느냐? 그러면 비트코인 전용 개인 지갑이 있습니다. 이거냐면 인터넷 연결도는 일단 콜드 방식이라 합니다. 콜드 방식의 지갑에 일면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니는 개인 지갑과 똑같아. 우리 이제 패스포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우리 지갑 열는 그런 지갑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기억자에 열리면 뭐 어떻게 보면 뭐 USB처럼 USB 좀 크게 생긴죠. 뭐 찌끌찌끌 돼가지고 근데 그게 그 지갑에 놓고 이게 이제 인터넷에 지가 연결하고 싶을 때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 인터넷 연결되지 않겠죠. 무슨 뜻이냐 그죠? 연결하고 싶을 때 연결해가지고 딱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개인 지갑인데 우리 사토시 코인도 나중에 콜드 지갑으로 콜드 개인 지갑으로 가장 안정한 지갑은 콜드 개인 지갑이거든요. 인터넷 연결되지 않는 실제로 실물 같은 우리 개인 지갑하고 똑같이 생긴 거 그 안에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 지갑이 나중에 옮길 수 있는 길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길이 터지면 메타마스크에 넣지 않고 그 콜드 지갑에 사토시 코인을 넣을 생각입니다. 아마 그 단계까지 되면은 다 설명드리겠죠. 일단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노드 이야기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할 테니까 메인넷이 나오면 노드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설치나 그다음에 사양이나 뭐 기타 등등 노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노드는 뭐냐면 이제 스태킹 위주로 되기 때문에 노드가 실제적으로 채굴량이 아주 적을 것 같아요.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채굴했던 양 갖고 스태킹 해가지고
그 버는 게 노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노드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노드로 버는 수익보다 지금은 우리가 10개 갖고 있다? 보통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한 270개 정도를 테스트 해 돌리고 있습니다. 270개가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 스태킹 거래하고 이자 수입 들어오니까 한 일주일, 270개를 넣어가지고 일주일 기다려보니까요. 한 8개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최고 수익률이. 그러니까 최고 수익률이. 그렇게,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있으면은 한 2개 정도 들어오겠네요. 2개 정도 들어오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버는 게 훨씬 더 높을 거다. 그래서 100개 정도만 확보돼가지고 이거를 스태킹 걸어가지고 위임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걸로 다시 복리이자로 사토시 코인이 값이 정상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메인넷이 되고 나서 상장을 할 텐데, 그럼 상장을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을 내 상장할게 하면서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가 비트코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 야 비트코인아 내 상장할게 하면서 야 상장할 텐데 야 돈 좀 주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업비트가 알아서 비트코인으로 상장시켰잖아요. 그죠? 바이낸스도 알아서 비트코인 상장시켰잖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관심 있으면 저것들 알아서 상장시킨다는 거 자신감이죠. 알아서 상장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맨넷이 나오게 되면 상장은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중앙집권식 거래소는 알아서 다 상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집권식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계 뭐 넘버 3 들어가는 FTX도 깨진 마당에 저는 나중에 넘버 1인 바이낸스는 쉽게 안 박살날 거라고 봅니다. 거의 우리 시즌에 바이낸스까지 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 지갑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 개인 지갑으로. 물론 메타마스크까지만 들어가도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메타마스크까지만 들어가도 전쟁 나더라도 메타마스크 비밀 구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총알 떨어지고 뭐 로켓 떨어지더라도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메타마스크 비밀 구조만 있으면 다시 어디 가가지고 돈 다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메타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메타마스크 지갑만. 근데 전쟁 나가지고 업비트 박살나고 있잖아요. 바이낸스 박살나가지고 다 끝나고 사업자표 죽어버리고 예를 들어 업비트 뭐 사장 죽고 뭐 이렇게 날 다 뜯을잖아요. 그럼 날라가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근데 메타마스크에 들어있는 거는 기억만 내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메타마스크는 인터넷에 계속 연결된 지갑이잖아요. 인터넷에 계속 연결된 지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단점이 있잖아요. 이러면 언제든지 그 소스가 해커들이 들어올 길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지갑이 아까 콜드형 지갑이라고 했죠. 그 지갑이 우리도 지금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다 이 지갑 쓰고 있어요. 비트코인 지갑. 이제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이 콜드 지갑을 주문할 생각이에요. 이 콜드 지갑만 주문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이 콜드 지갑도 예를 들어 뭐, 네이버 검색하면 무슨 사이트 홈쇼핑이 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사면은 거기다가 또 악성 코드 넣어야. 그러니까 지가 콜드 지갑을 파는데 콜드 지갑에 악성 코드 넣어놓는 거죠. 어차피 이게 사면 비트코인을 여기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다가 악성 코드 넣어놓고 얘가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때 찾아가려고. 그럼 그것도 안 되려면 정식 사이트에서 사야 돼요. 영어 번역기 다 돌려가지고 정식 사이트에서 사야 됩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 좀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토시 코인 하면서 비트코인을 거기서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스코어 재단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받은 것만 해도 1200달러 정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 1200달러 정도 받았었습니다. 사토시 코인 재단에서 받은 것만 해도 제가 1200달러 정도 받았어요. 제가 그걸 한번 저번 영상에도 한번 보여줬죠. 제가 사토시에서 제 개인 걸 제가 치골 걸 띄워줬잖아요. 1200달러 정도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저는 약간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자랑한다고 또 뭐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사토시 메인넷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마당과, 그래서 조금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메인넷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재단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래서 메인넷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아예 적게끔 약간 장점 위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인넷은 꼭 런칭 될 수밖에 없다.
매년 꼭 런칭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제 날짜가 이 정도 지났으니까 12월 12일에 날짜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도 좋고 채굴도 딱 끝나고 오픈 때 완전한 탈중앙 코인으로 딱 바뀌면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12월 12일 날 지나서 13일 날 이후에 저녁에 다운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오픈될 때가 맨넷으로 오픈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맨넷이 안 될 수 없다. 꼭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개 붙여서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큰 내용은 맨넷은 꼭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전 영상은 조금 약간 희망적이지 못한 내용을 영상을 많이 찍은 것 같아서 조금 오늘은 좀 희망적인 위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보름 남았나요?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나요? 16일? 16일, 15일, 16일 남았네요. 아,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야, D-Day 16일까지는 올 줄이야. 자, 이 D-Day 16일, 전에는 올 수도 있어요. 12월 10일 전에는 올 수도 있어요. 중국 뗀놈들 말려. 중국 뗀놈 내일 와야 되는데. 뭐 NFT 그 공모전이 끝나는 날이 27일, 28일이라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조금은 일찍 놓으면 또 좋겠습니다. 어쨌든 메인넷은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메인넷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아셔야 된다는 거. 이게 메인넷이 놓으면 완전하게 자 혼자 그러니까 우리 고 재단에서 이제 손 못 대요. 이제 다 만들어 놨고 이제 올려 넣어 버리는 거죠. 세상에 모든 오픈 소스로 다 공개해서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오픈 소스 공개한다고 정식 투에서 올라져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다 공개해서 올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 소스로 다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이후 세계 최초입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우리 사토시 코인이 오픈 소스를 전 세계인한테 뭐 다 공개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메인넷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그거 아시죠? 뭐죠인가 지금은 이제 15월 동안 최고라면 몇 개 최고를 하려나? 두세 개 최고를 할 수 있을라나요? 그게 또 어딥니까? 나중에 사토시 코인이 근데 이제는 뭐 거의 뭐 최고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입하는 방법 영상을 뒷부분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가입하는 방법 힘들어요. 그러고 사토시 모든 영상에는 항상 가입하는 방법 영상을 뒤에 찍었기 때문에 가입하는 방법 영상을 뒤쪽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방법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방법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방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작년 8월에 처음 나왔죠. 제가 작년 8월부터 했거든요. 작년 8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게 가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최근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일주일 전쯤에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채굴하는 방법은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가입하는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결정적인 건 KYC 시스템을 없애버렸어요. 그동안 이 KYC 시스템을 없앤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가입하는 영상 위주로 찍어야 되니까 이 가입하는 영상에서 KYC 제도가 빠졌기 때문에 가입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요즘 좀 쉬운 시절에 우리 여러분들은 가입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링크가 있어요. 밑에 링크 있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먼저 탁 뜨게 됩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설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구글 거는 좀 스캠 여부도 있고 이렇게 버전이 좀 낮아요. 그래서 링크 타고 오셔서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자, 이 화면이 뜨게 되면
등록 시작, 등록 채굴 이렇게 딱 놓을 거 아닙니까? 이 화면에 딱 놓는데 요즘 다 한글 버전으로 바로 지원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핸드폰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좀 핸드폰 화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에 보면 한국어 있죠, 한국어. 한국어가 만약에 안 떠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를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99.9% 한국어로 맞춰져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놓으면 이제 한국어 맞춰되면 등록 채굴 시작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 되고, 누르시면 이제 어떤 화면이 나타나냐면 이메일을 등록해라는 이메일 화면이 딱 나타나게 되죠. 이메일 화면이 나타나면 이제 옛날에는 이메일을 일일이 수기로 다 쳤어야 돼요. 옛날에는 붙여넣기 하면 안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메일을 붙여넣기 하면은 에러 떴어요. 뭐 하면서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메일을 붙여넣기 해도 되더라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메일을 붙여넣기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록 안 되는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내 멀쩡한 이메일 있죠. 이미 잘 사용하고 한 번도 등록한 적 없고 깨끗한 나의 이메일인데 얘가 안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영어로 뜨냐면 그건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한글 지원이 안 되고 뭐 어떻게 뜨냐면 뭐 간단하게 이메일 앤드 뭐 UI 딱 찍어져요. 이메일과 계정을 개맸다.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영어로 나타나거든요. 이메일 뜨고 UI 딱 뜨면 이제 내게 이게 안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메일 위주로 하시되 지메일이 안 된다. 그럼 바로 네이버 걸 하십시오. 네이버로 하면 100% 됩니다. 제가 네이버로 하면 100% 된다는 거 말씀드리게 네이버는 그냥 바로 통과됩니다. 근데 지메일이 안 되는 지메일 있어요. 멀쩡한데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막힐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지메일 수기로 다 쳐야 된다서 많이 막혔고 지금은 이메일을 적었는데 같은 계정이 있다. 자꾸 뭐 이렇게 너 이메일 다른 계정에 또 등록돼 있다. 자꾸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한 적 없는데. 근데 그게 한글 지원이 안 돼요. 그래 영어 좀 약하신 분이 번역이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나타나면 다른 걸 적으시면 된다. 정답 답하면 네이버 적으시라. 그러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메일 알고 있다 수락했다 누르면 되겠죠. 이메일 여기서도 옛날에도 잘 막혔고 지금도 잘 막힙니다. 아시겠죠? 이메일 잘 막힙니다. 이메일 넘기시고 이메일 딱 통과되시면 오케이 딱 됩니다. 이메일이 잘 적어야지 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메일을 잘 적어야지. 이메일을 안 적어갖고 안 넣으면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4463은 이제 내가 할 때 이게 떴었어요. 4463이. 여러분 할 때 또 다르게 뜰 거예요. 번호가 막 단추 누를 때마다 번호가 막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번호 적기 쉬운 번호를 찾으셔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막 이상하게 어려운 그 숫자를 띄울 때가 있어요. 어렵게 적지 마시고 노란 단추 한번 누르면 번호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한번 딱 적으시갖고 하면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누르시면 이 화면에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이 만약에 안 넘어온다. 이 화면이 안 넘어온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메일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메일이 얘네들이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했죠. 2단계까지 안 넘어온다는 거는 이메일이 뭐냐면 이제 중복됐다든지 중복 안 됐는데 자꾸 중복됐다 그럽니다. 이상한 그 이메일 플러스 UI 화면이 떠요. 그 한글로 안 떠 영어로 뜬단 말이야. 이 사각형으로 딱 뜰 겁니다. 그걸 내가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아시겠죠? 어쨌든 그 6일 잘 넘기시라. 답답하면 네이버 거 하면 무조건 통과된다. 오케이 됐죠? 저는 이제 지메일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메일로 제 메일입니다. 제 메일 지메일로 통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초 있다가 전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전송이 좀 나는 뭐 이메일 찾아갔는데 못했다 그러면 전송 단추 한번 더 눌리면 돼요. 진짜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1분 안에 못 적었다 하면 또 전송 한번 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넘어가시는 거죠. 전송 단추 누르고 이메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송 단추를 딱 누르고 이메일로 넘어가면 이제 자기 이메일 제일 첫 번째 칸에 요즘 스팸 메일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요즘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는 막 스팸 메일에 팍팍 들어가고 했는데 스팸 메일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 혹시 스팸 메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야 아마. 어쨌든 거기서 이제 숫자 7개가 8개 정도 뜰 겁니다. 숫자 7개 8개 정도 떠요. 그럼 꾹 눌려갖고 복사해가 갖고 오시면 되고 만약에 꾹 눌려갖고 복사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읽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잘 적으시면 이제 다음 누르시고 그럼 다 통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적는 날이죠. 비밀번호 적는 날. 그럼 이제 비밀번호는 어렵잖아요. 사토시 코인은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하시는 비밀번호 그대로 쓰세요. 위에도 아래도 다 똑같이 두 번 적는 겁니다. 두 번 적는 거. 사토시 코인은 비밀번호 설정은 좀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쓰시는 거 쓰시면 다 통과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이 화면에 뜹니다. 좀 최신 버전입니다. 이거는 최신 버전. 옛날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가입하는 방법은 9버전. 이거 진짜 최신 버전입니다. 이거 아무도 아직 안 찍었을걸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금방 바뀌었어요. 바뀐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이거 가입하는 방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 여기서 이제, APK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구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APK로 다 다운로드 받으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런 말 합니다. 근데 구글 거는 뭐냐면 있잖아요. 약간 버전이 좀 낮아요. 일단 버전이 작고 APK 파일은 항상 최신 버전이에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됐는데 APK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업데이트 다운로드 안 받아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 다 시켜줬어요. 오, 진짜요. 저, 5분 업데이트를 아무것도 단추도 안 눌렀는데, 업데이트 오늘 다 됐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구글 거는요, 버전이 낮아가지고, 따로, 킬링 떴네. 저 킬링 아시죠? 킬링도 좋아요. 킬링 다부터 치고 나서요. 어쨌든 이거 다운로드, 구글은 다운로드 버전이 좀 낮다.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구글 거는 스캠이라는 것도, 스캠도 좀 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구글키 스캠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또 언제 스물스물 올라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글 거는 하지 마시라. 자, APK로 다운로드 받으시라. 아시겠죠? APK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APK로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어플을 설치할 때인데 이분 한 번만 봐주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렇게 뜨고 이분 한 번만 허용해 주세요. 이런 거 막 뜹니다. 그럼 모든 걸 허용해 줘야 돼요. 원래 APK를 다운로드 받으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어 꼭 뜨게 되고 한 번 허용을 할 거냐 이거 뜨게 되고 이런 거 다 뜨게 돼요. 그러면 이 애플 설치하겠습니까? 이 단어가 뜰거든. 이거 뜹니다. 이건 설치 누르면 이제 설치 쭉 되는 거죠. 근데 난 이런 게 안 뜬다. 그러면 있잖아. 내 파일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빠져넣어가지고 핸드폰 보면 이제 내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파일. 내 파일. 거기 딱 들어가면 사토시 마크가 딱 있어요. 내 파일에 딱 들어가 보면. 내 파일에 다운로드 들어가세요. 내 파일에 다운로드 들어가면 사토시 마크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눌러갖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가 딱 끝나면 이 화면부터 딱 뜨게 돼 있어요. 이 화면부터 딱 뜨게 되는데, 이게 조금 황당해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사토시 코인의 그 거래소 첫 화면입니다, 이게. 이 화면을 뜨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 제일 밑에 보면은, 나의 있어요. 나의. 있죠? 한글 다시 오면 되니까, 나의 있죠? 화면 오른쪽 제일 밑에 나의. 요걸 딱 눌러야 돼요. 나의 누르면 이제, 클릭 후 로그인이라고 이 화면에 뜨게 돼요. 그러면 이제 클릭 후 로그인 하면 이거 진짜 클릭 눌려야 돼요. 손가락으로. 클릭 후 로그인은 손가락 꼭 눌려야 돼요. 꼭 누르면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돼요. 이제 메일과 비밀번호 적는 거. 아까 이제 우리 등록했던 이메일 있죠? 그 위에 적으시고, 아까 등록했던 비밀번호 있죠? 이거 적으시고, 그러고 로그인 하시면 헬로 하고 이제 로그인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로그인이 됐다는 거예요. 로그인이 됐다는 거. 지금까지는 옛날이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까지 옛날에 똑같고 그다음 옛날에 다 똑같죠. 지금이나 옛날에 다 똑같고 약간 좀 상태가 조금 깨끗해졌다 이런 거 말고 없어요. 자, 그래갖고 헬로 되면 이제 이 화면 제일 밑에 보면 컬러풀하게 생긴 거 있죠.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딱 섞인 거 있죠. 화면 제일 안에 중간에 영어로 위에 마이닝이라고 적어져 있죠. 마이닝. 요걸 꼭 눌러주세요. 마이닝을 꼭 누르면 이 화면에 딱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 뜨면 이제 채굴 시작 이거 뜨게 돼 있죠. 채굴 시작. 그러면 채굴 시작을 딱 누르세요. 이제 채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굴 시작 딱 눌러주세요. 채굴 시작을 딱 누르면 뭐가 뜨냐면 잠시 검증이 있겠습니다. 해갖고 당신이 로봇인가 사람인가를 측정하겠습니다. 해갖고 잠시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면 즉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개 떠 있죠. 즉시 검증을 누르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어떠냐면 KYC 진영으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KYC 진행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이름 적고 비밀번호 뭐 이름 적고 등록번호 적고 뭐 있잖아요. 그 운전면허 번호 적고 뭐 여권 번호 적고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 화면 자체가 안 떠요. 신기하죠? 이거 화면 자체가 안 뜹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 떴어요. KYC를 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KYC 하지 않고 뭐만 하느냐면 당신이 사람인가 사람 아닌가 그거 카메라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KYC는 나중에 합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차피 KYC 다시 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KYC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뭐 기존이나 지금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그거 몇년 놓고 그때 이제 다시 하겠죠. 어쨌든 KYC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가입이 쉬워졌다. 카메라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 이제 카메라 테스트도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 할 때는 저 카메라 테스트가 아주 쉬워졌어요. 카메라 테스트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즉시 검증을 누르세요. 즉시 검증을 딱 누르면 이제 카메라 테스트 쪽으로 넘어가겠다. 이 화면에 바로 뜹니다. 뭐 KYC 뭐 이름 적어라, 뭐 등록번호 적어라, 운전번호, 여권번호 적어라, 그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 KYC 안 적어도 돼요. 자, 카메라 테스트만 통과하면 끝입니다. 지금은. 오늘 이제 카메라 테스트만 해서 1일 1계정을 만들겠죠. 이 카메라 그 사람 그대로 그렇고 이 컴퓨터가 저장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오히려 있잖아요. 이상한 번호 줘갖고 계정 여러 개 만드는 게 더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자, 검증 시작을 눌러주세요. 검증 시작을. 자, 검증 시작을 누르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카메라를 허용하겠습니까? 막 떠요. 카메라 허용하고 카메라 허용해주세요. 막 또 카메라 허용해주고 막 또 사진 다 요거 또 두세 번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고 세네 번도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다 허용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카메라 이제 검증에 딱 들어가는 건데 카메라 검증에 딱 들어가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서 뭐 자꾸 얼굴을 제대로 안 들이내밀고 넣었다 뺐다 하고 이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누르면 돼요. 그냥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누르면 됩니다. 취소합니다. 누르면 안 되고요. 다시 검증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다시 이제 이 화면이 다시 떠요. 처음에는 되겠잖아요. 얼굴을 프레임 안으로 이동해서 얼굴 이 안에 잡아 넣어야 돼요. 자기 얼굴 이 안에 넣어놔야 돼요. 이 얼굴로, 이 동글뱅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굴이. 이 동글뱅이 들어가면은, 잘했습니다 하고 있으면 뭐, 찰칵찰칵 소리가 나요. 그러고 이제, 이 화면은, 근데 하얀색 화면에 노란색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말 잘 듣고 착한 일 하면 있잖아요. 이게 주황색 줄이 이렇게 쫙 생겼죠. 이게 3번 생기면 끝이에요. 옛날에는 6번 통과했거든요. 6번 카메라 테스트를 봤는데, 지금 카메라 테스트를 3번만 합격하면 카메라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얼굴 들이내밀고 막 말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고기를 들어주세요. 제 할 때는 이제 고기를 들어주세요가 떴는데, 그 다음에 잉크 하세요 막 뜨더라고요. 잉크 하세요 막 뜨고 막 그다음 입 벌리라 뜨고 막 떠요. 그다음 고기를 잔쪽으로 돌리세요 뜨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도중에 우리가 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만화책 같은 녀석이 탁 나타나가지고요. 얘네들 막 도와줘요. 만화 같은 게 나타나고 만화 캐릭터가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줍니다. 그러고 다 한글 지원 다 돼요. 자기네들이 말을 씨부리는 거는 영어로 씨부리는데 영어로 씨부리는데 말하는 거 한글로 다 밑에 토시가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카메라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옛날엔 전부 영어였고 6번 통과해야 되고 이거 한 번 틀리면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졌다. 카메라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졌다. 이래서 이제 찰칵찰칵 3번 통과해야 됩니다. 3번 통과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 통과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통과 완료했다는 화면이 떠요. 통과 화면에 떠요. 그거 눌리면 이 화면에 딱 떠요. 최고를 성공 이 화면에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성공했다고 할 때 성공하는 화면이 있어요. 성공이 딱 성공했을 때 이제 그 성공하는 화면을 제가 찍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차피 성공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공하면 단추를 누르면 이제 채굴 시작 성공 이 화면까지 바로 넘어옵니다. 그래갖고 요거 닫고 이제 이 화면은 이제 닫고 채굴 하면 이제 채굴이 시작되는 겁니다. 닫고 이제 채굴 버튼 딱 누르면 이제 채굴 시작하면 이제 채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가입 끝났는데, 예전에 이제 사토시 코인은 제가 작년 8월부터 했는데, 우리나라에 작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2년 전쯤인가 지금부터 보니까 이제 22년이 2020년 12월에 전 세계 론칭됐고요. 2020년 12월에 전층에 론칭됐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오픈된 거는 21년 8월에 오픈됐습니다. 8월에 21년 8월에 오픈됐고 제가 이제 8월부터 하고 이제 9월 달부터 한 달 동안 내가 채굴 하고 9월 달부터 우리 구독자님들 알리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알린 편입니다. 아마 제일 최초로 알린 쪽에 가깝습니다. 뭐 거의 막 최초에 가게 가깝고 저보다 먼저 한 분이 한두 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밑에 이제 블록 밑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10분 나눠입니다. 처음에 카운터가 딱 돼요. 블록 생산 기간에 갖고 9분 59초가 뜰 겁니다. 10분마다 이게 한 블록씩 생성돼요. 그러면 이제 BTC 수령을 이 단추로 누르면 이게 싹 수거되는 겁니다. 수거되는 거. 24시간마다 채굴하는 게 아니고요. 25시간 안에 수시로 와서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그 좋은 음식을 맨날 가져가는 식이죠. 오히려 우리 파이코인처럼 그때 눌러주는 것보다 틈나는 대로 한 번씩 들어가서 수거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수거하는 거고 채굴은 그냥 올 12월 12일까지 계속 채굴은 계속돼요. 올 12월 12일 오전 9시에 채굴 종료됩니다. 12월 10일 오전 9시에 채굴 중단됩니다. 뭐 저녁 12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카운팅은 오전 9시가 카운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인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블록 자체가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8만 블록 됩니다. 8만 블록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카드, 해시카드 이런 것들도 있죠. 이제 선물카드, 해시카드도 중요한데 이거 좀 굳이 좀 알려고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팅을 누르죠. 그 옆에 채팅을 누르면요. 나의 강산이 있고 소재의 강산 두 개가 뜨게 돼요. 나의 강산, 소재의 강산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밑으로 들어와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의 강산이 들어오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같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모이는 어플이거든요. 채팅에 보통 다른 어플 들어가면 채팅 들어가면 누가 답변해 주는 게 없는데 여기 채팅 들어가가지고 소재 강산 말고요. 나의 강산에 들어가면 설명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가면 다 설명해 줍니다.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 채팅이 들어가가지고 나의 강산. 근데 나는 나의 강산 들어가니까 아무 말 없던데 그러면 제 레페럴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쟤랑 같이 채굴하는 사람들끼리는 채팅에 들어가면 채팅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나의 강산 들어가서 채팅하면 물어보면 다 해결된다. 궁금한 거 거기 물어봐라. 다 해결된다. 처음에는 그냥 채굴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고만 하면 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차차차차 알아가는 문제를 채팅 단추를 눌러가지고 물어보고 알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좀 더 알고 싶으면 이제 파이TV 홈페이지 가면은 제 유튜브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상단 오른쪽에 보면 그 있잖아요. 돋보기 마크 있어, 돋보기 딱 누르면 이제 검색이 돼요. 제 홈페이지가. 거기서 이제 사토시 코인을 한글로 쳐요. 그럼 제가 그동안 올 때는 사토시 코인이 쫙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 정보를 알면 되고요. 항상 제 정보는 제일 앞에는 정보가 있고 뒤에는 다 가입 영상입니다. 가입 영상. 지금 가입 영상은 최신판. 아주 최신판입니다. 완전 최신판으로 새로 만든 거예요. 예전 거는 이제 예전판은 어려운 거고요. 어려운 거고 지금은 최신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조립하고 이거 다 할 줄 알거든요. 올려놨더만 또 컴퓨터 산다고 이거 어쨌든 이거 말 세네요. 이거 하면 되고 어쨌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토시 코인 정말 좋습니다. 사토시 코인 정말 좋으니까 우리 같은 식구가 돼가지고 사토시 코인으로 나중에 사토시 코인으로 뭘 정도 할 수 있느냐면요. 잘하면 전세방 정도는 구할 수 전세가 싸구려 전세 구할 수 있겠다. 한 1억 정도는 사토시로 한 1억 정도 지금 노력해가지고 레퍼를 좀 하시면은
1억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열심히 채굴 하도록 합시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